여러분, 저는 평생의 현장에서 한 가지 진실을 뼛속 깊이 배웠습니다. 가난은 습관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전염된다. 거친 파도가 배를 가라앉히지 않습니다. 배 안으로 물이 스며들 때 배는 침몰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같습니다. 세상의 위기와 변덕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곁에 둔 사람이 내 마음과 의지 속으로 스며들어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사람이 곧 운명이다. 젊은 시절 저는 처음으로 해외로 나갔습니다. 항구의 비릿한 냄새, 철판을 울리는 파도 소리, 낯선 언어와 표정들. 새로운 기회가 눈앞에 펼쳐졌지만 동시에 낯선 관계가 저를 시험했습니다. 어떤 동료는 거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문제를 고쳤고 또 다른 동료는 하루 종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불평은 공기처럼 번지고 번진 공기는 의지를 녹인다. 좋은 사람 곁에서는 어려움이 과제가 되지만 나쁜 사람 곁에서는 과제가 곧 핑계가 됩니다.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군가는 제 등을 곧게 세워주었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표면만 보면 모두 대화가 통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어떤 이는 문제를 발견하면 개선안을 들고 왔고 어떤 이는 책임을 외부로 보냈습니다. 어떤 이는 10년 뒤를 이야기했고 어떤 이는 지금 당장 얼마만 물었습니다. 어떤 이는 실패를 드러내고 다시 설계했고 어떤 이는 실패를 감추고 거짓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어떤 이는 타인의 꿈을 존중했고 어떤 이는 꿈을 비웃어 의지를 꺾었습니다. 저는 이 5가지 얼굴을 삶의 수없이 많은 순간에서 마주했고 결국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불평, 책임 회피, 당위 이익 집착, 실패 은폐, 꿈조롱. 이 5 유형을 가까이 두면 내 인생의 항로는 보이지 않게 가난 쪽으로 틀어집니다. 어느 현장이었습니다. 사막에 가까운 건조한 바람, 장비가 토해내는 열기, 도면 위에 찍힌 붉은 수정 표시들. 모두가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말없이 부품 리스트를 다시 뽑아 밤새 조정했고 또 한 사람은 회사 탓, 본사 탓, 환경 탓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 기록장 맨 윗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문제를 키우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태도다. 태도는 감정에서 오고 감정은 곁에서 오는 말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누구와 함께하느냐는 곧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과 나쁜 의도를 구분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좋은 말투를 한 나쁜 습관입니다. 그들은 늘 그럴듯한 근거를 가져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맞는 말처럼 들리지요. 하지만 맥락이 빠진 오늘은 내일의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숨기는 순간 배움은 사라집니다. 현실을 직시합시다.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꿈을 비웃는 현실은 결국 두려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오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 몸속에서 게으름, 회피, 조급함, 변명, 냉소가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좋은 말에 속지 말고 좋은 습관에만 속아라.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 곁에 서라. 이제 앞으로의 여정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5가지 유형을 차례대로 살필 것입니다. 왜 그들의 말은 독이 되는가? 그 독은 어떻게 퍼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독하는가? 저는 현장에서 얻은 실제 사례와 함께 오늘 여러분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문장과 체크리스트를 드릴 것입니다. 이 여정의 목적은 단순한 분별이 아닙니다. 곁을 재편하고 인간 지형을 바꾸어
여러분의 배 안으로 들어오는 물을 막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항로는 안정되고 성장은 다시 속도를 찾습니다. 시작은 항상 간단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누구와 가장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그 대화 이후 여러분의 시야는 넓어졌습니까? 아니면 좁아졌습니까? 가슴의 불은 커졌습니까? 아니면 잦아들었습니까? 에너지는 돈보다 먼저 인생을 가난하게 합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대화는 어제의 나를 반복하게 만들고 에너지를 북돋우는 대화는 내일의 나를 준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첫 단추는 이것입니다. 나는 오늘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10분 더 머물 것이고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과 10분 덜 머물 것이다. 작은 선택이지만 그 작은 선택이 방향을 만듭니다. 여기서 부탁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는 작은 동의의 표현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 한 문장이 누군가의 항로를 바로잡는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떠오르는 한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그 사람은 아마 스스로 길을 내고 싶었지만 아직 지도 한 장을 찾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곧 우리는 5가지 전염원의 첫 번째를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넘기지만 한 조직을, 한 가정을, 한 개인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독입니다. 초기에는 사소한 의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최종적으로 행동을 멈추게 만듭니다. 바로 법벨의 불평입니다. 왜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키워 가난으로 이끄는가? 현장에서 제가 겪은 장면과 함께 불평을 바로 개선으로 전환하는 질문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준비되셨다면 다음 장으로 함께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전염원, 불평. 그 치명성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언제나 작은 말로 시작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회사는 도와주지 않는다. 운이 없다. 이 3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린 사례를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해외 건설 현장에서 수백 명의 인부와 함께 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먼지와 소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땀에 젖어 일했지만 한 사람의 말이 현장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야 합니까?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합니까? 처음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말이 공기처럼 번졌습니다. 그의 불평은 소리 없는 독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를 키운다. 불평은 사고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사고를 불러온다. 왜냐하면 불평은 사람의 행동을 멈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머리를 쓰게 하지 않고 감정만 자극합니다. 감정이 쌓이면 냉소가 되고 냉소는 책임을 없애며 책임이 사라진 곳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 불평하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꾸고 싶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불평은 항상 문제의 원인을 말하지만 해결의 주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불평의 본질입니다. 불평은 생각의 방향을 바깥으로 돌려버립니다. 환경이 잘못됐다고, 사람이 문제라고, 시대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언제나 안쪽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그 현장을 떠나며 다짐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내 인생도 가난해진다. 그 후로 저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불평으로 1분도 쓰지 말고 바로 개선점을 3가지만 적는다.
그것이 제가 만든 불평 전환 공식입니다. 첫째,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둘째, 언제 실행할 수 있는가? 셋째, 누구와 함께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만 해도 불평은 사라지고 행동 계획이 생깁니다. 불평은 머리에서 감정으로 흐르지만 개선은 감정에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행동이 있는 곳에만 변화가 생깁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개선은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은 현실을 탓하고 부자는 현실을 바꿉니다. 가난한 사람은 세상을 원망하고 부자는 세상과 협력합니다. 불평은 입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손과 발을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불평은 게으름의 다른 이름입니다. 은행과의 대출 협상 자리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 동료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은행은 우리를 도와줄 생각이 없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의 말은 제 의지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불평이 나를 앞으로 밀고 있는가? 아니면 뒤로 끌고 있는가? 그 순간 저는 불평 대신 행동을 택했습니다. 은행 담당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건이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성공시킬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결국 은행은 자금을 지원했고 프로젝트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또 한 번 확신했습니다. 불평은 길을 막고 행동은 길을 연다. 길이 막힌 게 아니라 내가 불평하느라 멈춘 것이었다. 세상은 불평하는 사람을 피해간다. 하지만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길을 터준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매일 세상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 늘 누군가를 탓하며 자신의 현실을 합리화하는 사람. 그들과 오래 함께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 습관에 물듭니다. 그들의 말이 여러분의 기준을 낮추고 결국 여러분의 의지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하나입니다. 행동이 멈추고 기회가 사라지고 인생이 가난해진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불평을 줄이고 개선을 늘리면 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 작은 습관이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현실을 보게 하지만 개선은 미래를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마음을 닫지만 개선은 길을 엽니다. 불평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고 개선은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오늘 불평했는가? 아니면 개선했는가? 그 답이 바로 당신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지 결정할 단 하나의 신호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전염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겉보기엔 온순하지만 조직을 무너뜨리고 신뢰를 없애는 무서운 습관입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말합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닙니다. 본사에서 지시한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팀 전체의 의지를 무너뜨립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들의 말 한 줄이 어떻게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 가난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의 진짜 비용,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피하는 사람의 말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이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본사에서 결정한 일이에요. 그럴듯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잘못된 믿음. 바로 그 두려움이 사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저는 사업 초기에 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이런 유형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현장은 늘 소음과 먼지로 가득했고 모든 인원이 제자리를 지켜야만 일정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같은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작은 설계 오류가 생기면 현장 관리자는 늘 말했습니다. 이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본사에서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가 팀 전체의 사기를 무너뜨렸습니다. 모두가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서로의 책임을 피하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공사는 지연되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반드시 실패한다. 그들은 절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방향을 바꾸는 대신 핑계를 찾고 원인을 밝히는 대신 변명을 만듭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발전이 없고 그들의 태도 속에는 배움이 없습니다. 그 반대의 예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작은 거래에서 납품일이 늦어졌습니다. 고객은 분노했고 계약은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동업자는 말했습니다. 이건 직원들 탓이에요. 제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직접 거래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고객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경험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책임을 짊어지는 사람은 신뢰를 얻고 신뢰가 결국 돈이 된다. 반대로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가벼워 보이지만 결국 가장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들은 신뢰를 잃고 기회를 잃고 결국 사람을 잃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살아야 할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Recognize, 문제를 인정하라. Repair, 즉시 복구하라. Report, 솔직히 공유하라. 이 세 가지가 책임의 본질입니다. 책임은 짐이 아니라 기회로 가는 문입니다. 책임을 지면 신뢰가 쌓이고 신뢰는 곧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책임은 무겁지만 그 무게를 견디는 자만이 성장한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의 방향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자신을 방어하는 데 에너지를 씁니다. 변명하고 회피하고 남을 탓하며 결국 스스로의 능력을 썩혀버립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습관은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팀 전체의 분위기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 한 사람의 태도가 주변 모두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해외 협력 업체에서도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자재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 공사가 멈췄을 때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운송회사 탓입니다. 날씨 탓입니다. 그 말 한 줄에 저는 즉시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과의 계약은 아무리 커도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그 후 그와 손을 끈 차 오히려 프로젝트는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책임은 신뢰를 낳고 신뢰는 기회를 낳습니다. 이 단순한 공식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릅니다. 가난한 사람은 책임을 피하고 부자는 책임을 끌어안는다. 책임을 짊어진다는 건 억울할 때도 있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 무게를 견딘 순간 성장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지금 곁을 돌아보십시오. 늘 변명만 하는 사람, 문제가 생기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 그들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도 같은 습관에 물듭니다. 책임은 감염력보다 강한 백신입니다. 책임을 피하는 말이 들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책임질 부분은 무엇인가? 그 질문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뒤에는 신뢰가 있고 신뢰 뒤에는 부가 있습니다. 책임을 피하면 잠시 가볍지만 결국 무거운 후회로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전염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눈앞의 이익만 좇는 사람, 오늘의 돈 때문에 내일의 신뢰를 버리는 사람, 그들은 왜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당위 이익에 집착하는 사람, 그 위험한 심리를 다음 장에서 해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사업을 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단기 이익에 집착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실패한다. 처음엔 그들이 영리해 보입니다. 빠른 결정을 내리고 손익 계산이 빠르고 순간적으로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늘 같은 결말에 도달합니다. 신뢰를 잃고 관계를 잃고 결국 기회를 잃습니다. 저는 해외 투자자와 협상을 하던 때 그 진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늘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내가 지금 당장 얼마를 벌 수 있습니까? 몇 달 안에 수익이 확실합니까? 그는 눈앞의 숫자만 보았고 시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멀리 가지 못한다. 그의 관심은 결과뿐이었고 관계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계약 몇 건으로 돈을 벌었을지 몰라도 몇 년 후 그 이름은 아무 기록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돈을 벌기 전에 신뢰를 쌓고 가난한 사람은 신뢰를 잃으면서 돈을 벌려 한다. 이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초기에 제가 공장을 세울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급업체의 대표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거래는 당장 수익이 납니다. 다른 데보다 싸게 드리겠습니다. 그는 계약 후 며칠 만에 약속을 깨고 다른 거래처로 떠났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쪽이 지금 돈을 더 줍니다. 그의 선택은 순간의 이익이었지만 결국 신뢰의 파산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단기 이익만을 쫓는 사람과는 절대로 오래 갈 수 없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부자의 공식을 세웠습니다. 단기 이익보다 장기 신뢰를 택하라. 왜냐하면 이익은 계좌에 쌓이지만 신뢰는 인생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숫자로 기록되지만 신뢰는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인생의 평판이며 평판이 결국 모든 기회의 문을 엽니다. 제가 젊은 직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은 오늘 벌 수 있다. 그러나 신뢰는 평생에 걸쳐 쌓아야 한다. 신뢰 없는 돈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태풍이 오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반면 신뢰 위에 세운 관계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위 이익에 집착하는 사람의 특징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신뢰를 가볍게 여깁니다. 둘째, 관계를 소비합니다. 셋째, 위기를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만 손아태가 생겨도 참지 못하고 눈앞의 숫자에 흔들리며 결국 방향을 잃습니다. 그들의 인생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오늘의 열매를 따먹기 위해 내일의 뿌리를 베어버립니다. 그 순간은 달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고파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부족함 속에 삽니다. 그들의 가난은 돈의 부족이 아니라 신뢰의 부족에서 옵니다. 여러분,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을 단거리처럼 뛰면 중간에 반드시 쓰러집니다. 당위 이익만 쫓는 사람은 늘 조급합니다. 조급한 마음은 실수를 부르고 실수는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그 결과는 한결같습니다. 짧게 번 돈은 빠르게 사라진다. 반면 장기적인 신뢰를 선택한 사람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오늘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투자합니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자처럼 불어납니다. 그것이 진짜 부자의 길입니다. 저는 한 번의 거래보다 평생의 신뢰를 택했습니다. 그 결과 작은 거래는 잃었지만 큰 인생을 얻었습니다. 신뢰는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온도입니다. 그 온도가 따뜻할수록 사람은 모이고 기회는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얼마입니까? 맞묻는 사람, 먼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눈앞에 이익만 쫓는 사람. 그들과 오래 함께 있으면 여러분의 사고방식도 점점 짧아집니다. 조급함은 가장 교묘한 가난의 형태입니다. 조급함이 들어오면 통찰이 떠나고 조급함이 쌓이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돈을 좇고 있는가? 신뢰를 쌓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앞으로 10년의 결과를 바꿀 것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신뢰를 버리지 않는다. 신뢰를 지키기 위해 돈을 투자한다. 그것이 부자의 철학이고 그 철학을 지킨 자만이 세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전요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완벽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론 침착하고 늘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단 하나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들은 왜 위험하며 왜 함께 있으면 반드시 가난해지는지 그 진짜 이유를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사람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항상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곧 해결됩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의 이면에는 두려움과 자존심의 결탁이 숨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배움을 막고 결국 가난으로 이끕니다. 제가 공장을 운영하던 시절의 일입니다. 생산 라인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불량품이 쏟아지고 거래처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저는 즉시 원인을 찾으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한 책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별일 아닙니다. 곧 정상화됩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문제의 냄새가 분명히 났는데 그는 그 냄새를 덮으려 했습니다. 며칠 후 숨겨진 문제는 폭발했고 피해는 몇 배로 커졌습니다. 결국 거래처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때 저는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실패를 감추는 순간 가난은 시작된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숨기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드러낼 때 비로소 배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숨기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 한 문장을 지킨 사람은 모두 성장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면 교훈이 생기고 교훈은 다음 성공의 토대가 됩니다. 하지만 실패를 숨기면 같은 실수가 반복됩니다. 숨긴 실패는 2배의 실패가 된다. 여러분,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늘 변명합니다. 상황이 나빴어요. 타이밍이 맞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은 일시적으로 체면을 지킬 수는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키웁니다. 왜냐하면 변명은 진실의 문을 닫는 자물쇠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외 프로젝트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설계상의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사는 멈췄고 손실은 막대했습니다. 그는 회사를 떠났고 프로젝트는 몇 달 뒤에야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즉시 실패를 인정했다면 피해는 하루 만에 끝났을 일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실패를 다르게 다룹니다. 그들은 실패를 감추지 않고 기록하고 나눕니다. 실패를 배움의 증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개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결국 더 큰 성공을 이룹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고 실패를 숨기는 사람은 결국 무너진다. 실패를 인정한다는 건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자존심은 숨김이 아니라 정직함 속에 있습니다. 정직함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고 단단한 사람만이 위기를 견딜 수 있습니다. 저는 실패를 공개적으로 기록하는 페일 로그를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말했죠. 성공 보고서보다 실패 보고서를 먼저 써라. 그렇게 쓴 실패의 기록은 회사를 성장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위험이 아니라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문제는 경험으로 바뀝니다. 경험은 돈보다 값진 자산입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겉으론 완벽한 척하지만 문제를 숨기고 실수를 감추는 사람. 그들은 언젠가 갑자기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반은 거짓된 완벽함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유리잔과 같습니다. 보기엔 깨끗하지만 작은 충격에도 산산이 부서집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넘어지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실패를 자산으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낙인으로 남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실패를 숨기면 인생이 멈추고 실패를 드러내면 인생이 다시 움직인다.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가 결국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다시 기회를 불러옵니다. 지금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도 숨기고 있는 실패가 있습니까? 그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인정하는 순간 이미 절반은 극복된 것입니다. 실패를 숨기지 마십시오. 숨긴 실패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정한 실패는 언젠가 빛나는 교훈이 됩니다. 이제 다음 전염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을 가장 깊이 상하게 하는 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꿈을 비웃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직접 상처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한마디는 칼보다 깊이 찌릅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비웃음이 사람의 인생을 꺾는 가장 잔인한 말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말은 욕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해. 그런 꿈은 현실성이 없어. 괜히 힘만 빼지 마. 그 한마디의 비웃음이 사람의 꿈을 꺾습니다. 칼로 찌르는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비웃음으로 생긴 상처는 오랫동안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에서 도시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고 모래가 하늘을 뒤덮던 그날, 한 투자자가 제 말을 듣고 이렇게 웃었습니다. 정 회장, 사막에 무슨 도시입니까? 그건 그냥 허황된 상상일 뿐입니다. 그 웃음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의 웃음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 의지를 꺾으려는 비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비웃음은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다. 왜냐하면 아무도 비웃지 않는 꿈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길을 걷는 사람만이 비웃음을 듣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꿈을 비웃는 사람과는 멀리하라. 그 후로 저는
그 투자자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수년 뒤 그 사막 한가운데에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비웃던 사람은 사라졌지만 그 꿈을 믿고 함께한 사람들은 여전히 제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꿈은 씨앗과 같습니다.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숲의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씨앗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게 무슨 나무야? 그냥 알갱이잖아.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꺾이면 씨앗은 땅에 심기지 못합니다. 비웃음은 씨앗을 말리는 찬 바람입니다. 비웃음을 견디지 못한 사람은 결국 꿈을 포기합니다. 그 순간 인생의 성장은 멈추고 가난이 시작됩니다. 제가 공장을 확장하려 할 때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우리가 가진 자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괜히 큰 꿈 꾸다가 실패하면 어쩌려고요? 그는 겉으론 걱정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제 꿈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조언이 아니라 포장의 다른 형태를 한 비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길을 함께할 수 없다. 그 후 저는 그와 헤어지고 대신 제 꿈을 믿는 팀을 꾸렸습니다. 결국 공장은 세워졌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 남의 꿈을 비웃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꿈이 아직 작고 미완성일 때 그 가능성을 함께 키우려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회는 언제나 믿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남의 꿈을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꿈을 이미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비웃음은 현실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제가 직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웃음은 두려움의 또 다른 언어다. 비웃는 사람은 사실 자신의 한계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용기를 조롱함으로써 자신의 포기를 정당화합니다. 그들의 웃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일 뿐 진심 어린 조언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안 돼. 너는 그럴 능력이 없어. 괜히 헛된 꿈 꾸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말은 현실이 아니라 두려움의 투사입니다. 그들의 공포를 당신의 인생으로 옮겨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꿈은 남의 이해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비웃음이 들린다면 그건 당신이 새로운 길 위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두가 박수칠 때 걷는 길은 안전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길만이 당신만의 인생을 만든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꿈을 비웃는 사람을 피하라. 당신의 꿈을 믿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부자의 길이며 성장의 시작입니다. 부는 재능에서 오지 않습니다. 부는 믿음이 있는 사람 곁에서 자라납니다. 이제 5가지 유형의 사람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불평하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단기 이익만 쫓는 사람,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꿈을 비웃는 사람. 그들은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두 같은 뿌리에서 자라납니다. 그 뿌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 fear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5가지 전염병의 공통된 뿌리, 두려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근원을 파헤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어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평은 두려움에서 시작되고 책임 회피는 두려움에서 자라며 비웃음은 두려움의 그림자다. 이제 그 뿌리를 뽑아낼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유형, 불평, 책임 회피, 단기 이익,
실패, 은폐, 꿈 비웃음. 이 모든 것은 사실 한 뿌리에서 자라난 가지들입니다. 그 뿌리의 이름은 단 하나, 두려움, 공부, fear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판단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단기 이익만 쫓는 사람은 기다림을 두려워합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수치심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꿈을 비웃는 사람은 도전하는 자신을 두려워합니다. 결국 이 모든 두려움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 는 마음. 그 마음이 성장의 문을 닫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사람들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가난은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가난은 두려움에서 옵니다. 두려움은 행동을 멈추게 하고, 멈춘 행동은 기회를 놓치게 하며, 기회를 잃은 사람은 결국 현실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두려움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관리하지 못한다. 어느 날, 저는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을 때 5부류의 반응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한 간부는 불평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다른 이는 책임을 피했습니다. 이건 제 부서 일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는 물었습니다. 이번 분기 안에 수익이 나올까요? 누군가는 실수를 감추려 했고 마지막 한 사람은 비웃었습니다. 사막의 도시라니, 그건 영화 속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서로 다른 말투를 썼지만 뿌리는 같았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은 변화를 막고 도전을 억누르며 성장을 차단합니다. 그들이 가진 두려움은 회사를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두려움을 다스리는 자만이 부의 방향을 바꾼다. 두려움은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두려움 전환 루프, Fear to Growth Loop라고 부릅니다. will 인지, recognize, 지금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인정하라. 이 명명, 남이. 두려움의 이름을 붙여라. 나는 실패가 아니라 평가가 두렵다. 3행동, act.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 루프를 끊어라. 이 단순한 3단계가 두려움을 성장의 에너지로 바꿉니다. 두려움을 부정하면 그 힘은 더 커지지만 인정하고 움직이면 두려움은 오히려 동력이 됩니다. 제가 위기 속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두려움은 적이 아니라 길잡이이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무모하고 두려움을 다루는 사람은 현명합니다. 불평이 올라올 때 그 안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책임을 피하고 싶을 때 그 안에는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꿈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안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직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지금 회피하고 있는 것은 진짜 문제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대부분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두려움입니다. 그 대답을 한순간 이미 절반은 성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인식한 사람은 그것을 다룰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두려움을 느끼지만 두려움이 나를 멈추게 두지 않겠다. 그 한 문장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 다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이제 피해야 할 사람들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가? 누구를 곁에 두면 인생이 부자의 방향으로 흐르는가? 다음 장에서는 성장을 부르는 5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길을 비추는 등대이자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동반자들입니다. 이제 방향을 바꿉시다. 두려움의 뿌리에서 벗어나 신뢰와 용기의 숲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피해야 할 사람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곁에 두어야 할 사람들, 즉 인생을 성장과 부의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오랜 세월 사업을 하며 이런 사람들을 통해 길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공통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개선, 책임, 신뢰, 배움, 존중, 이 5가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첫째, 불평 대신 개선하는 사람. 그들은 문제를 말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항상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한 문장이 조직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들은 세상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 움직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불평이 사라지고 삶의 에너지가 다시 올라옵니다. 둘째, 책임을 짊어지는 사람. 그들은 자신이 맡은 일에 끝까지 남습니다. 위기가 닥쳐도 남 탓하지 않고 스스로 감당합니다. 이런 사람 곁에서는 신뢰가 쌓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건 결국 나의 말을 지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들의 성장은 단단하고 오래갑니다. 셋째, 당위 이익보다 신뢰를 중시하는 사람. 그들은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관계를 택합니다. 오늘의 이익보다 내일의 평판을 지키려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넷째, 실패를 인정하고 배우는 사람. 그들은 넘어져도 숨지 않습니다. 이건 내 실수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실패를 기록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하고 실패를 감추는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실패는 무덤이 아니라 도약대입니다. 다섯째, 꿈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사람. 그들은 남의 꿈을 비웃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들의 언어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언제나 기적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5부류의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의 마음은 평안하고 시야는 넓어지고 행동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의 존재는 거창한 가르침이 아니라 조용한 동기부여입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가를 보라. 그 사람이 곧 당신의 미래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이 단단해지고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이 흩어집니다. 결국 인생의 방향은 곁에 있는 사람의 에너지로 결정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길은 지식보다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을 성장시키는 5부류의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인생의 나침반이자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등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즉 인간관계를 재정렬하는 실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곁을 새롭게 구성하고 당신의 인생을 다시 부자의 방향으로 맞추는 7일 리빌드 플랜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곁을 재정렬하면 운명이 바뀐다. 이제 그 실천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려면 먼저 곁을 재정렬해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당신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이 결국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수십 년 동안 이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사람을 잘 고르면 인생이 편안해지고 사람을 잘못 고르면 인생이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제가 만든 방법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이름하여 7일 인간관계 리빌드 플랜. 단 일주일이면 당신의 인간 지형을 새롭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 관찰하라.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이 대화한 모든 사람의 이름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대화 이후의 감정을 기록하십시오. 나는 이 대화를 통해 에너지를 얻었는가? 아니면 잃었는가? 이 질문 하나로 당신은 이미 절반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날, 분류하라. 당신의 주변 사람을 3가지로 나누십시오. 1.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 2. 나를 정체시키는 사람. 3.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 이 구분은 잔인하게 들리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정이 아닌 현실의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성장은 에너지를 주는 방향에서만 일어납니다. 셋째 날, 거리두기. 당장 인연을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시간의 배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 24시간 중 소모적인 관계에 1시간을 덜 쓰고 성장하는 관계에 1시간을 더 쓰십시오. 그 작은 조정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넷째 날, 대화하라. 건강한 관계는 솔직한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누군가의 태도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있다면 조용히 말하십시오. 요즘 나는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선언으로 말하면 상대는 당신의 결심을 존중하게 됩니다. 다섯째 날, 대체하라.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를 정리했다면 그 빈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채워야 합니다. 책, 강연, 멘토, 좋은 콘텐츠도 훌륭한 동반자가 됩니다. 직접 만나는 사람보다 매일 듣고 읽는 사람이 당신을 더 깊이 바꿉니다. 여섯째 날, 동맹을 맺어라. 당신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과 손잡으십시오. 그들이 있을 때 도전이 두렵지 않습니다. 함께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서로의 에너지를 나누는 일입니다. 좋은 동맹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일곱째 날, 리뷰하라. 일주일이 끝나면 다시 질문하십시오. 나는 이번 주에 누구와 가장 오래 있었는가? 그 대화가 내 행동을 앞으로 움직이게 했는가? 그 답이 당신의 미래를 말해줍니다. 인간관계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설계합니다. 이 과정을 3개월만 반복해 보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는 달라지고, 당신의 언어가 달라지고, 결국 당신의 현실이 달라질 것입니다. 부는 지식보다 습관에서 오고, 습관은 환경에서 오며, 환경은 곁에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집니다. 곁을 바꾸면 사고가 바뀌고, 사고가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이 남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부와 신뢰의 길로 완전히 전환하기 위한 결단의 순간입니다. 그 결단의 문장을 마지막 장에서 함께 완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곧 당신의 미래다. 이 단순한 진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이 와닿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는 나를 세웠고 어떤 이는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차이는 재능도, 운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태도와 진심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은 내 안의 용기를 깨웁니다. 그들은 내가 흔들릴 때 괜찮다 한마디로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반대로 나쁜 사람은 내 안의 의지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겉으론 조언하는 척하지만 속으론 두려움을 전염시킵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한 번은 젊은 직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잘 고르는 것이다. 사업은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잘못 만나면 시간과 기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잃어버린 신뢰와 마음의 평화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불평 대신 개선하는 사람, 책임을 지는 사람, 당기 이익보다 신뢰를 택하는 사람, 실패를 인정하고 배우는 사람, 그리고 꿈을 존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들과의 대화는 당신의 기준을 높이고 그들의 태도는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불평만 하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사람, 실패를 감추는 사람, 남의 꿈을 비웃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그들과의 대화는 당신의 사고를 좁히고 그들의 두려움은 당신의 용기를 갉아먹습니다. 가난은 습관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은 곁에서 전염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곁을 바꾸면 그 순간부터 인생의 흐름이 바뀝니다. 제가 인생을 돌아보며 가장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성장한다. 내 곁의 사람이 내 거울이고 그 거울 속 표정이 내 내일의 얼굴이 됩니다. 그렇기에 곁을 선택하는 일은 곧 미래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 늘 불평하고 변명하는 사람, 혹은 당신의 꿈을 비웃는 사람. 이제 결단할 시간입니다. 그들과의 거리를 한 걸음만 멀리 하십시오. 그 한 걸음이 새로운 길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곁의 사람들은 나를 앞으로 이끄는가? 아니면 뒤로 끌어내리는가? 그 질문의 답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만약 당신이 부와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 행동하십시오. 좋은 사람과 함께하라. 그 사람들은 당신 안의 가능성을 깨우고 당신의 삶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당신의 힘이 되고 그들의 신뢰가 당신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한 그 한 사람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결단입니다. 사람이 곧 운명이다.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이제 당신의 곁을 다시 정리하십시오. 좋은 사람과 함께 걸을 때 사막에서도 도시는 세워집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의 경험으로 얻은 마지막 진리입니다. 앞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은 자연스러운 선택일 것입니다. 당신의 곁에 이 영상처럼 단단한 사람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의 길입니다.